여러분은 힘든 순간에 현명해 보이는 조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라든지 그 일에 초연해져서 감정을 티내지 마세요 같은 말들이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마치 고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조언들이 진정한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싸구려에다 해로운 가짜 스토아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한판 승부를 벌일 겁니다. 한쪽 링 코너에는 인기 있지만 사실은 삶을 방해하기만 하는 거짓된 지혜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 진정하고 실용적인 스토아 철학이 있죠.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철학 학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네카, 에픽테투스, 심지어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사상은 무감각한 돌멩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바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크고 해로운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스토아주의자는 감정 없는 돌 같은 얼굴의 로봇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이미지를 접합니다. 운전 중 끼어들기를 당해도 화내지 않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으며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마치 그저 존재할 뿐이죠.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요. 멋지게 들리나요? 마치 자기 통제의 최고 경지인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경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마치 물속에 있는 풍선공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힘을 들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수면 위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당신의 얼굴을 때릴 수도 있죠. 이러한 잘못된 지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감정 자체를 없애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지 로봇이나 터미네이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분노, 두려움 또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 본성이니까요. 스토아주의의 핵심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짧은 멈춤을 만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와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이에 그 찰나의 순간을 말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당신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에게 불쾌한 댓글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해로운 조언을 따르는 가짜 스토아주의자라면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겁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침묵하겠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울분이 끓어오르겠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저 깊숙이 쌓여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스토아 실천가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첫 반응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 이거 좀 불쾌하네. 짜증이 확 올라오는군. 그는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멈춤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의견 때문에 내가 불쾌했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의견인가? 그 사람의 내 대한 판단이 과연 객관적인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아무 근거도 없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일까? 화면에 나타난 이 우연한 글자들이 정말 나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짧은 분석을 마친 후 그는 비로소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는 분노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댓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의 바르게 사실에 근거하여 답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유머를 섞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감정의 자동적인 폭발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감정의 억압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이자 의식적인 행동이죠. 스토아 주의는 당신을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갑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격렬한 폭풍이 몰아칠 때조차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조종기가 당신의 손에 남아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스토아주의는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편리한 자기 기만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마. 모든 건 정해져 있는데 뭐 하러 애써?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 결국 이런 생각은 사람을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죠.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운명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일을 미루는 데 있어 아주 편리한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술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토아주의는 전체적인 행동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유명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통제권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날씨, 세계 경제, 과거, 질병,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의견 등이죠. 우리가 비판하는 거짓 스토아주의는 단순히 두 번째 부분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진정한 스토아주의는 두 번째 부분이 우리 통제 밖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곳에 우리의 귀중한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에너지를 100% 첫 번째 부분,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했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위기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운명이 아니었나 봐. 그리고 손을 놓아버리겠죠. 그는 상황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스토아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똑같이 시작할 겁니다. 그래, 위기가 왔어. 내가 예측하거나 막을 수는 없었어. 이건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야. 경제에 화내거나 운명을 탓하는 건 의미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그는 자신의 책임 영역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건 뭐지? 프로젝트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을까? 계획에서 어떤 실수를 했지? 이 실패를 통해
다음 프로젝트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지?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희생자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입장입니다. 스토아주의자는 가만히 앉아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바람에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배를 고치고 돛을 수선하고 지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배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 위장한 세 번째 흔한 자기기만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은 유해한 긍정주의라는 오해입니다. 이런 조언들을 분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이죠. 이런 생각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단순히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엔진 체크, 경고 등의 귀여운 스티커를 붙이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슬픈데도 억지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이는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평가절하하고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 스토아 철학은 대신 무엇을 제안할까요? 정반대이면서도 언뜻 보기에 아주 이상한 것을 제안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프레메디타치오 마로룸이라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라틴어에서 번역하면 악을 미리 생각함 또는 불행을 미리 숙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우울증 레시피처럼 들리죠. 왜 굳이 나쁜 것을 일부러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에 이 도구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패닉에 빠지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충격에 대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였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면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불행이 실제로 닥쳐도 더 이상 당신을 갑작스럽게 덮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네카는 가끔 재산, 건강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고 상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연습 후에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여행 전에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상상하고 그래서 공항에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처럼요. 공개 연설 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상상하고 예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하고 건강한 현실주의입니다. 하늘에 항상 해가 떠 있는 척하라고 가르치는 대신 삶의 폭풍우에 대비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다리가 견딜 것이라고 막연히 희망하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의 강도를 시험하는 엔지니어의 지혜와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전이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돌처럼 강해져라 와 같은 흔히 접하는 가짜 스토아적 지혜는 사실 현실 도피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무관심이라는 가면 뒤에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출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저 문제가 없는 척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국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소원해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진정한 스토아 철학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용감한 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용기, 감정을 행동과 분리할 절제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함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진정한 스토아 철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은 폭풍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튼튼한 배를 만들고 어떤 파도 속에서도 능숙하게 항해할 유능한 선장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라고 조언한다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으라는 무책임한 조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가짜 지혜나 해로운 조언과 마주친 적이 있나요? 어떤 문구가 여러분을 가장 짜증나게 하던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